네, 반갑습니다. 원가권리사 1급 24강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부 중급 회계 중 제9장 재무제표 문제 및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서 고용계약을 체결했죠. 네,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또 지급된 그런 거래가 아니라 체결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종류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네, 2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비품을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했어요. 자, 비품을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비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비품을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가 이제 연말에 이제 계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 감가상각비가 1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 네, 대변에 잡히겠죠. 네, 이렇게 날짜를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X2년 1월 1일에 해당 비품을 이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비품이 이제 대변에 처분이 되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네, 차변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품의 장부가액은 90만 원이에요. 근데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을 했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예금 네, 120만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차변 합계가 130만 원이 돼요. 그 대변 합계가 100만 원이죠. 그 나머지 2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변 대변 합계가 130만 원이 되죠. 양쪽 같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자산이 감소하고요. 자산의 차감 계정도 감소하죠. 또 반대로 자산이 증가해요. 여기에 이익이 발생하니까 네, 손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자산 간 교환과 손익 거래가 함께 일어나니까 네, 그러면
혼합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손익거래로 한 것이 틀린 것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언급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거래는 동일한 금액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 회계 처리 시 차변과 대변 양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 대차 평균 원리다. 자, 차변과 대변 양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 대차 평균이 되려고 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되죠. 거래의 이중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1번 지문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 계정 차변과 외상매출금 차변. 자, 왼쪽에 차 내용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대변 내용은 없다면 자, 차 대 합계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결산 정리분계의 목적에 대한 언급으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정확한 당기손익 계산을 위하여 현금주의로 기록된 사항을 조정하거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중 손익계정을 마감하는 분계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모든 비용, 처음에 비용이 차변에 나오죠. 발생 주의에 따라서 모든 비용 계정은 차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대변에 이제 현금 예금 또는 이제 미지급 비용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결산 마감 시에는 비용이 대변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네, 차변에 집합손익으로 마감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언급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현금 오름표는 일정 시점, 기간이죠. 자, 재무제표에서 기간 표시 되는 그 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변동표. 자, 이런 표들은 모두 기간 표시가 되는 표들이에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죠. 일정 시점만 표시되는 표는 재무상태표입니다.
네, 재무상태표만 유일해요. 자, 8번 문제.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언급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절대로 상계 표시할 수 없다. 네,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아요. 다만 다른 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상계 표시가 가능합니다. 허용하는 경우에도 상계하여 표시할 수도 있어요. 네, 좀 유연하게 좀 한 내용이죠. 근데 원칙은 이제 총액주의라는 거. 네, 그런데 절대로라는 이 단정적인 이런 말은 지문에서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의 계정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네, 광고 선점입니다. 자, 개발비는 자산이죠. 네, 자산 중 비유동자산. 네, 무형자산에 속합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인데요. 자, 자본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중 자본 잉여금에 해당됩니다.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속하죠. 10번 다음에 빈칸을 채우시오. 자, 부채의 감소가 있게 되고요. 대변 요소는 부채의 증가가 있게 되죠. 차변 요소에서 자본은 감소됩니다. 대변 요소에서 자본은 증가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 요소에서 비용은 발생된다 라고 하고, 대변 요소에서 수익은 발생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 정답이 조금 잘못 나왔네요. 예. 차변 요소에서 자본은 감소되고 대변 요소에서는 자본이 증가됩니다. 요거 뒤바뀌었어요. 이것도 이제 부채도 감소돼야 되죠. 네, 대변 요소는 부채가 증가되어야 되고,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회계 순환 과정의 빈칸을 채우시오. 자, 여기는 이제 분계자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정산표를 거쳐서 재무제표 작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장부 마감, 여기 사이에서 이제 장부 마감, 그 다음에 계정 마감이 있는데요. 이 장부 마감과 계정 마감을 하고 정산표로 가는 것이죠. 다음은 어떠한 회계보고서에 대한 언급인가? 회계순환 과정의 빈칸을 채우시오. 일정 기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로
자본의 구성 요소별, 기초 시점과 기말 시점, 장부금액 조정 내역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자본의 변동 정보를 제공해요. 바로 이 자본 변동표를 설명하고 있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